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강의하는 김재화입니다. 오늘은 의사 전달,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행동이나 연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참 풍부하구나.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산뜻한데?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디어가 빈약해, 고리타분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평가를 속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 그 주제를 정해놨으면은 그 주제를 잇는 방식의 여러 가지 예화라든지 그걸 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 주제를 잘 설명하려면은 그 주제에 대한, 이를테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이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개발 필요성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아이디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또는 주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개발하는 예를 한번 알아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토피가 뭔지, 토피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토피는 원래 히랍,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플레이스, 우리말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서로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이 토피 얘기가 뒤에서 자주 나올 것입니다. 주요 아이디어의 조직 기법.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먼저 아이디어란 무엇인가? 주제문을 이해시키기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요점들로서 그 스피치의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제문, 어떤 한 주제를 말할 때 그 주제에 대한 아주 그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말만 늘어나서는 그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적합한 에피소드, 나 개인에 대한 경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물어보고 찾아내야 될 어떤 그런 식의 의견, 또는 내가 준비한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아이디어가 되고, 그 아이디어를 연설하는 도중에, 대화하는 중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이 충실한 스피치니 알맹이 없는 스피치니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스피치를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의 질을 논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어찌 보면은 쉽게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거든요. 평화에 대해서 말한다. 화목에 대해서 말한다. 그 다음에 용기에 대해서 말한다. 아니면은 성공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주제에 따른 그 주제를, 성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구나, 성공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성공이 그렇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은 그 성공에 대한 주제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이디어로 통칭되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의 주제와 목적이 결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주제문이 최종적으로 개발되면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 이런 주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 여자가 따지는 가치는 무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스피치의 뼈대를 구성할 주요 아이디어들은 그러면은 여성들의 지금 입장은 무엇이고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여성들의 기호는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남자나 또는 사회나 또 다른 여성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사안을 펴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노동력이 좀 약화되니까 남자들보다 뭐 퇴근 시간을 조금 짧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 사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 뼈대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아래 작업 과정을 아이디어 개발 또는 토피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토피라는 말은 설명한 대로 장소라는 뜻이기는 하되 아이디어의 모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의 연구 개발팀이 뭐 A라는 신상품을 개발해서 이를 중역진에게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개발팀이 A라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만들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뭐 값을 얼마를 정하고 이름을 뭐를 붙일 것이며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언제부터 생산을 해라. 라는 것은 중역진 이상의 최고 경영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주제는 제품 A의 특성과 판매 전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발팀에서 정한 A라는 제품에 대한 것은 그 특성이 어떤 것이고 판매 전망, 앞으로 잘 팔릴 것이다. 어떤 수요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제 채택이 되도록 우리 개발한 것을 택해 주십시오. 우리 개발의 1팀 것을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중역진이나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에게 설득을 해야 되면은 이것이 제품 특성이 좋고 판매 전망이 탁월하다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따로 떨어지는 이 개괄적 목적이 있고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설득을 하려면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때 세부 목적은 중역진들에게 제품 A의 우수성과 밝은 판매 전망을 인식시키기 위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아니고 이제 세부 목적이, 내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구체적 목적. 주제문은 제품 A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밝은 판매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주제문을 처음에는 제품 A의 특성과 판매 전망 이렇게 정했지만은 좀 문장화를 시켜서 주제문 자체를 제품 A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밝은 판매 전망을 가지고 있다. 뭐 주제문을 정할 때 제품이란 말을 빼고 이 회사에서 주로 개발하는 주요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A는 기능이 탁월하고 그래서 아주 판매 전망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세부 목적과 주제문이 정해지면은 이들을 이제 구성하는 그 요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기능, 밝은 판매 전망 이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거에 어떤 수치가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통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중역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품이 이런 시기에 과거에 나와서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박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이디어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에 나왔던 다른 제품보다 없었던 탁월한 어떤 그 성능이 띄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 모양도 디자인도 이전에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능, 그 다음에 판매 전망을 함께 말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 사안으로 그 아이디어로 실제로 과거에 나왔던 제품 또는 타사의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제품하고 그 재원을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 기계를 갖고 나와서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구동을 하면서 중역진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앞서 설명한 것이 다시 설명으로 나왔습니다. 기능이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전 제품이 가졌던 문제점, 제품 외의 새로운 기능, 제품 외의 기능이 이전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제품 A가 가지는 새로운 문제점은 없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자세한 통계 수치, 도표 또는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실제 제품을 들고 나와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등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주제문의 요점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소재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그 사안별로의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소재들이 꼭 있어야 된다. 곧 아이디어를 구성하려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까 그 토피에 대한 것이 잠시 언급이 됐는데요. 제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른 스피치의 요소를, 그 골격을 이렇게 결정하는 주요 아이디어들이 집합이 되는 것, 뭐 그거를 토피라고 합니다. 토피라고 하는데,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실제 원래 뜻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의 모임을 장소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은 서로 비슷비슷하거나 또 다른 유사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쳐가지고 오늘 내가 제품 A에 대한 것들을 그 주제로 삼아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A를 뭐 써본 사람의 증언, 이전 개발자 또는 외국의 사례 등등의 것들을 한 군데에다 모아놓는 장소, 그거에 대한 작업, 그것 자체를 토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억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토피를 발견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데서 이 말의 어원이 시작됐고,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토피를 찾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스피치에서 토피 개념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스피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의 모임, 즉 사고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노트에다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오늘 주제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상대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깨워 주는 것이 되고, 이것은 단순한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유머, 이것은 내가 겪었던 사소한 내 일상 그 기억,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을 때 이 노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있건 아니면 내가 실제로 펜으로 메모를 했건, 그것들이 바로 그 현대 스피치에서 토피의 개념, 토피를 잘해야 된다,
토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주제문을 설정하고 난 후 이를 발전시켜 나갈 주요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는 자신의 스피치에서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들, 어느 거하고 어느 것들을 한 군데 모아보는 것, 그 과정을 토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피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토피 하니까 자꾸 이 외래어가 나와서 혹시 중간에 이해가 잠시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토피는 아까 말한 대로 아이디어들의 모임, 모음, 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피는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 토피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피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아이디어들의 모임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더라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김재화입니다 라는 말을 뭐 사실은 뭐 청중들이 재밌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 인사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만의 아이디어죠. 나만의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스피치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 앞에 가서도 말할 수 있고, 뭐 경로당 가서도 말할 수 있고, 병사들 앞에, 군인들의 부대에 가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일반 토피라고 하고요. 스페셜 토피라는 것은 어떤 한 주어진 주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기에만 써야 되는 명백한 것, 그것을 특수 토피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뭐 특별한 것에, 주제에 맞지 않는 것에 끼워 넣어서 나는 재밌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은 어떤 토피를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유용한 일반 토피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자신의 스피치가 여러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반 토피도 자신의 스피치 주제와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나름대로 특수 토피를 개발해야 된다. 유용한 일반 토피들은 분명히 내 스피치가 여러 곳 중에서 한 군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디어 모음들이 적합한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안조시 토피라는 게 있습니다. 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아이디어를 가질 때 이 아이디어가 아닌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에 봉착을 했다 했을 때는 문제가 대안을 필요할 만큼 심각한가? 문제가 현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해결력, 실현 가능성,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갖추고 있는 그 토피에서 전혀 다른 걸로 아이디어를 갈아 끼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그 아이디어의 모음 또는 모임, 이 토피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런 문제를 따져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었습니다. 대안 제시 토피의 기초한 주요 아이디어 개발의 예라고 했는데, 일본 문화 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세부 목적은 청중들에게 일본 문화 수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문은 일본 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도처에 파고들어 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수입을 금하고 있어서 저질 문화의 체계적 검열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좀 다소 긴 문장의 주제문이 됐는데요. 이 주제문을 여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거기에서 맹활약을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문제가 무엇인지, 일본 문화 상품을 검열하는 제도가 없어서 저질 문화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각성은 이 저질 문화가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 가지고 특히
감수성 예민하고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절대로 악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심각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질성. 자, 그래서 정부가 형식적으로 수입을 금하는 현 상황에서는 검열이 불가능하다. 요런 지금 그 현실이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해결력 제시가 필요한 것이겠죠. 수입을 자유화하면 국내 문화 상품과 동등한 검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어떤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입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동등하게 검열을 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실현 가능성이 붙고 나머지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따른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국내 문화상품 검열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자유화되어 버리면은 일본 문화 유입이 오히려 더욱더 뭐 난잡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까지를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부작용을 그냥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자유화된다면 일본 문화의 유입이 더욱 확대돼서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끝내도 되고, 그 부작용을 예를 들어놓고 해결의 방법은 또는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견,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런 조치를 취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도 한 것이죠. 그러나 수입이 자유화되면 일본 문화의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라고 끝내버려도 되죠. 그러면은 듣는 쪽에서나 관계되는 쪽에서는 이 토피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뭐 아마 잘 모르고 일시적으로 뭐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것이 조금 초기만 그럴 거야 라고 안심을 한다거나 그런 판단은 뒤에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요 아이디어의 조직 기법이라,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서로 이을 것이냐, 집을 쌓을 때 집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들입니다. 바닥, 기둥, 벽, 창문, 지붕은 아이디어고 전체 주제는 집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조직이 돼야 그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연대기적 조직이라고 설명을 해뒀는데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아이디어들이 역사적 전개 과정, 대상의 발전 과정, 사건의 진행 과정, 일의 수행 절차 등 시간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로 나열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생각을 했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어떤 한 예를 설명을 할 때,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연대기적 조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사실 기승전결이나 1단계, 2단계, 뭐 태동 단계, 탄생 단계, 성장 단계,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 또한 사실은 연대기적 조직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조직이라고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첫 출발은 어떻고 그 다음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아이디어들이 상호 공간적 관계성을 견지하고 있을 때는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정리하는 공간적 조직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 공간적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서로 위치하는 것에 대한 그 분포, 뭐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과적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의 원인을 또는 그 진단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인과적 조직 방법,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이 그 좋지 않은 일을 막을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은, 그러니까 첫 배는 연대기적, 이 순서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간, 서로 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인과적 조직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결과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인과적 조직, 그거를 또 따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주요 아이디어의 조직 기법은 소재별 조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소재에 따른 이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소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그 수면이다. 그랬을 때는 수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가 있죠. 침대의 중요성, 취침 시간, 그 다음에 수면의 뭐 양, 수면의 질, 그 다음에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한 무슨 뭐 보조 기구 등등의 여러 소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조직을 할 때 이런 것은 빼도 되고 이런 것은 넣어도 되고 하는 그 질서 같은 거를 잘 지켜서 그 나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수면을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급 수면 뭐 유도 기구를 살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뭐 주로 수면을 도와주는 과학적 어떤 의료 기구 설명을 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너무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자려는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이 건강에 꼭 필요하고 다음날 공부에 더욱더 좋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소재로 주로 삼아야 되겠죠. 자, 아이디어의 조직 기법은 문제 해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장단점이 따른다. 대안 제시식, 문제를 그것을 분석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한 다음에 구체적 실행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아이디어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주요 아이디어의 조직 기법 중에서 단계적 동기화 조직이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은 그 광고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스피치가 시선 집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필요성, 욕구가 생깁니다. 거기에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순서에 광고에서 실제로 어떤 그 소비자들에게 그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호소를 하듯이 스피치 또한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이디어, 스피치에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걸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토피라고 했고, 그 토피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좋은 것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닥을 뭘로 할 것인지, 기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벽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랬을 때 기둥과 창과 벽과 지붕이 서로 일치되고 조화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만 많이 알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풍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피치를 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 아이디어가 출중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